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한 10년 상담해야 상담이 뭔지 이제 감이 온다라고 하시거든요. 센터에서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 거의 뭐 주말에도 거의 동원돼서 지금 나가서 지금 하신다고 응답하신 비율이 되게 높아요.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그러고였죠. 센터에서 오신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센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고요. 인식도 준비가 안 되는 거죠. 사람을 겪어가면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차별이나 무시 이런 것들 충분히 많거든요. 의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다문화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마인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비대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는 저희도 뭐 사실 보면 옆에서 보면서 살짝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또 언어발달 그 영재 뭐 지도하셨던 선생님이 있고 언어 영재 이준원 선생님이 계시는데 엄마 나라를 언어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계셨을 때 그분들의 급여차가 너무나 컸다는 거죠. 전국 당나라도 그 네트워크 여가부에서 매년 하는 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야기 들으시고 아마 생각하신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센터마다 비슷한 분위기는 하나도 없고요. 전부 다 다른 느낌,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어느 센터에 있느냐에 따라서 통번역 지원사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불만사항은 정말 천차만별이었고 그 중에서 모두를 의견을 모아보면은 일단은 처우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. 결혼 이민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. 그러면서 외대에서는 절대 경험은 안 된다고 해서 나오게 되었고 언어영재팀 담당자들은 이제 그걸 중간에 다 막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사실 여가부는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. 다양한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. 항의도 오고 이들이 뭔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 보내냐라는 항의가 오고 그래서 바로 지자체에 제가 답변을 바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용히 이런 다양성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급여 10만 원 올리고 1시간 더 일하고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. 첫째는 다문화 정책이 수요적 값은 다문화 정책이 정말 요구를 반영 못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고요. 다문화인의 협동조합이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런 면에서는 과연 다문화를 위한 어떤 재정적인 공조에 이렇게 접근 또 추후에는 정말 가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. 그런 면에서 협동조합은 정말 시발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돋움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어떤 분의 그 분석에 의하면 우리가 이민자가 10%는 돼야지 그 나라 사회의 어떤 노동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면 노동력 확보라든지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대요.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면 다문화라는 게 지속적으로 더 확장돼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공제라든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관련 권익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사실은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속에서 읍면동도 관련된 공동체와 관련해서 그 중에 하나의 다문화로서의 어떤 역할들 네트워크를 저희는 생각하고 왔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. 센터가 통폐합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올바르갈 것인지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여가부는 여가부대로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각자들 따로 노는 금방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. 절대. 협동적으로 하시려고 해도 그 기본적인 거는 제대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급하게 하실 거 절대 없습니다. 천천히 하세요. 네, 우리는 최하위 계층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센터에서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통번역 지원사들이 지금 다문화 가족들에게 지금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센터도 보면은 작년 예산이 6억 4,900만이에요. 근데 이 총 사업비의 67.8%가 인건비예요. 4억 4천만 원이. 근데 이 돈이 다 다문화 가족한테 간 건가요? 인건비가? 아니잖아요. 교육을 위해서 그 임금비로 나간 거는 알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 행사 같은 거 사업 그런 거는 다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지 사업비로 한 거는 없어요. 오로지 그 한국어 교육 그것밖에 없거든요. 저희가 봤을 때는. 여성가족부가 많이 들어야 될 일들인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. 거의 직원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은 노임단가 굉장히 통번역도 전문 직종이에요.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채팅된다고 이게 된다면 이 다문화 정책은요 진짜 너무 아프게 합니다 저희를.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참여해서 이런 얘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저희 모르는 불러주세요. 거, 예.
그 나중에 우리 회의할 때 일단 한 번씩 합니다 회의를.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보자 해서 이제 모임 단체 이렇게 단체가 그래서 뭐 지금 통번역사 지금 여기 몇 분, 3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3분이 지금 전체는 아니잖아요. 어찌보면 다문화 여성이고 다문화 통번역사 꽃이라고 하고 있어요. 그게 주인공이 돼요. 그 사람들이 디지털로 직접 교육을 받고 거기서 외국 같으면은 성공 사례도 많이 나와요. 우리나라 유학 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뭐 장관이 되는데 뭐 이랬는데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. 근데 왜 통번역사들은 아직 통번역사여야 돼요? 통번역사들도 그 수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사실은. 그래서